우리 있잖아요. 독일이 욕을 엄청나게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에너지를 러시아에 의존해서 안보 체계를 흐트러뜨렸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탈원전하고 뭐 기타 등등을 하면서 그런 거를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 파이프라인을 북한을 통해서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 그렇게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탈원전하면서 필요한 에너지원을 러시아 가스로 삼아서 전기 발전과 뭐 난방 이런 거를 해결을 하려고 했었지요.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등장한 게 드루킹이었고, 드루킹도 펀드를 모으고 일본 가서 펀드 모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대림산업을, 이건 여러분 그 재판 기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드루킹 재판 기록에 드루킹이 대림산업을 인수하려 했었다라는 건 나오는 거고, 드루킹은 대림산업을 인수해서 러시아 가스 파이프라인 공사, 북한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 공사 및 그 파이프라인으로 발전소에 들어가고, 발전소와 그리고 이제 벙커시유 못 쓰게 하고 선박 연료도 LNG를 쓰게 하는 이런 거에 맞춰서 부산항까지 그 러시아 파이프라인이 들어와서 싸게 주유소, 그러니까 그 선박들, 큰 선박들 입장에선 부산항이 주유소인 거죠. 야, 일본보단 저기 훨씬 싸, 러시아 가스를 저기 싸게 할 수 있대 라는 그런 사업을 문재인 정부에서 구상을 했었던 겁니다. 북한도 파이프라인 통과료로 수수료 먹어서 좋고, 우리도 러시아산 싼 가스를 먹어서 좋다, 이런 생각을, 그게 탈원전 중에 한 축이었고, 그 사업을 드루킹이 해서, 드루킹이 자기가 대한민국의 가스프롬이 되고 싶었다. 이게 여러분 드루킹 사태. 이게 드루킹 사태 하면 댓글 조작 사건으로만 자꾸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게 스케일이 그렇게 작은 얘기가 아니에요. 드루킹 사건이 그렇게 스케일이 작은 얘기가 아닙니다. 러시아 가스 파이프라인 들어와서 그 러시아 가스에 판매하는 그 회사, 러시아 가스 들어와서 판매하는, 우리나라 가스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드루킹은. 그렇게 해서 재벌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재벌이 되면 자기가 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 경공모라고 이렇게 불렀잖아요. 재벌들을 전부 다 틀어지고 재벌들을 인수해가면서 민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 이게 그러면서 자두미수 자두미 천부경 이런 거 읽으면서 종교적 색채를 띄어가면서 사람들 모으고 집단화하고, M&A 전문가 모으고 정치 집단화하고, 이런 식으로 한 거. 그게 드루킹 사건입니다, 여러분. 드루킹 사건은 단순 댓글 조작 사건이 아니라 북한, 러시아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투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다 탈원전하고 연결되어 있고, 뭐 이런 사건이에요. 그거를 이제 너무 축소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런 식으로 구성이 했었던 구상인데, 이제 말짱 도루묵이 됐죠. 북한하고 트럼프하고, 그러니까 드루킹이 아니었어도 그 사업은 또 누군가가 하려고 했어요. 러시아 파이프 가스가 들여와서 우리나라를 러시아 가스의 발전과 난방 이런 거에 의존시키려고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논리는 간단합니다. 중동 석유보다 3분의 1 가격이다. 중동 석유보다 러시아 파이프라인을 들여와서 러시아 원유와 그 가스를 들여오면 3분의 1 가격으로, LNG보다 3분의 1 가격, 중동 가스 LNG보다 3분의 1 가격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러면서 난리를 쳤었죠. 그러면서 북방에 북쪽에 우리의 뭐가 있다, 그렇게 했는데 다 좋은데, 그거를 그렇게 됐을 때, 이 패권 전쟁에서, 그러면 우리가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는 걸 미국이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국하고 러시아에 그렇게 그쪽 편에 붙는 그 프로젝트죠.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작동했던 건데, 그걸 가만히 두냐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그러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을 한 다음에 대한민국에서도 여러분 난리 버거지가 났어요. 어떤 난리 버거지가 났냐, 이겁니다. 한국 이대로는 열흘도 못 버틴다. 올겨울 푸틴 공포. LNG 재고가 바닥이 났다, 이겁니다. LNG 재고가 여러분 비축량이 25%밖에 안 돼요. 원래 비축량이 75%를 항상 상회했다고 합니다.
에너지 비축량이 75%를 상회했었는데 그랬는데 지금 25% 밑으로 떨어져 있고, 그리고 올 겨울 난방과 그리고 여러분 겨울에 여러분 눈 내리고 흐리고 날씨 흐리고 온도 내려가면 태양광 효율 푹 떨어지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전기 태양광 제대로 발전이 안 되면 전기 뭐로 해야 돼? 가스 터빈 돌려서 가스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석탄 발전소 이런 것도 막 없애놓고 그래가지고 가스 터빈 돌려야 되는데 가스가 없다.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여기서 이 얘기가 여기로 멈추지 않습니다. 현재 사장님이 가스공사 사장님이 최이봉 사장님입니다. 가스공사 사장님이 최이봉 사장님인데 이 최이봉 사장님은 기소된 상태예요. 백운규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뽀요이스 기억나시나요? 그 탈원전 사업과 뭐 그런 거 관련돼서 난리 났었고 귀신이 시켰나봐요 하면서 자료 뭉개고 했었던, 그때 그 산자부 장관 백운규와 함께 기소된 사람이 최이봉 사장입니다. 그때 백운규 밑에 있다가 가스공사 사장으로 돼 있고 기소됐어요. 기소돼 있는 사람이 지금 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25%에서 75% 25%를 줄였냐고요? 충전 계속 LNG 선 돌려가면서 계속 해야 되는데 LNG를 계속 사오고 충전을 안 한 거죠. 그래서 가스공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탈원전 사업을 주도했던 사람이 가스공사에 가서 LNG 비축량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참여정,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행정관 출신이고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핵심이었던 사람이 기소당한 사람이 가스공사 사장으로 갔는데 그 사장으로 역임하면서 비축량을 75%에서 25%까지 떨어뜨렸는데 가스값 올라갔어요. 가스값 올라갔어도 사왔어야죠. 가스값 올라가서도 사오고 채워놨어야죠. 우리가 가스를 비싸게 쓸지언정 품귀가 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가스 가격이 오를 수는 있지만 가스가 아무리 올라도 가스가 없어서 발전과 난방이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장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냐는 얘기예요. 탈원전하고 가스공사 사장 하면서 이분이 여러분 되게 골 때려요. 완전 배째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요 완전히 배째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어느 정도로 배를 째냐 하면 심지어 뉴스타파야. 뉴스타파 보도에서 어떻게 됐냐면 호주에 거의 놀러 갔어. 그것도 뉴스타파면 여러분 좌파 언론이잖아요. 좌파 언론이 봐도 어이가 없는 거지. 가스공사 최이봉 일행, 렌트비만 3,000원 호주 출장. 2020년 4월달 얘기입니다. 현 정부 출범하기 전 얘기예요. 렌트비만 3,000만원 호주 출장. 그러고요, 이분이 있잖아요. 산업부 장관이 경고를 했어요. 산업부에서도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냐면, 근데 이게 무능일까요? 최이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코로나 한창일 때 시기 해외 출장, 산업부 외유성 출장 의혹 십상인 한국가스공사의 엄중 경고, 이런 식의 있어요. 이런 식의 보도도 있습니다. 그럼 최이봉 사장은 능력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은 일부러 진짜 일을 안 한 걸까요? 난 이거 되게 물음표가 찍힙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가스공사가 여러분 열심히 일한 게 있어요. 열심히 일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스공사 북한의 해상발전소 지원 논의. 우리나라의 가스 비축량은 25%로 떨어뜨리고 있으면서 북한은 해상발전소를 지원을 해준다. 이게 뭐죠? 아니, 지금 패권 전쟁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 이건요 고급 사보타주 아니야?
우리나라의 시설이나 기능을 여러분 거의 와서 뭐 특공대가 와서 부셔도 부신 수준의 재앙이 벌어지고 있네. 그러니까 그 뽀요이스 문건 삭제서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배공주와 함께 기소돼 있는 사람이 가스공사의 사장을 역임하면서 지금 일을 이따구로 하고 있다. 야, 저는 대한민국이 겨울 난방과 전력 생산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어저께 이런 보도가 나오고 했는데 정치권이나 기타 등등에서 여러분 누구도 이걸 신경을 안 쓰더라고. 지금 해외 뉴스 보면 독일과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 이런 문제로 유럽과 뭐 해서 에너지 대란하고 난리가 났다는 해외 뉴스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스가 비축량이 25%밖에 안 됐다라는 건 다들 별 관심이 없어요. 국회의원이고 언론이고 기타 등등 이거 되게 중요한 일. 제가 지금 2차 세계대전 왜 났어요? 미국이 일본한테 석유 끊어서 난 전쟁이에요 그거. 그럼 우리는 석유가 끊기거나 가스가 끊기면 보고 수급이 끊기면 우리나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경제가 다 멈춰. 그런 일은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겠죠. 지금에서라도 해결하면 나서면 그렇겠죠. 근데 저는 지금 같은 머가리 없는 짓들을 계속하면 이런 일 벌어질 수 있어. 대한민국이고 그러니까 가스 비축량이 25%로 떨어졌다는데 이제 지금 8월 달에요. 공론화가 돼야죠. 근데 여러분 더 지금 상황을 대가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떤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라고 좀 봤어요. 아직도 최이봉이 사장을 하고 있는데 최이봉 임기가 7월 달로 끝이던데 왜 아직도 사장을 하고 있지? 하고 봤어요. 최이봉의 임기가 7월 달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아직도 사장을 하고 있냐 봤더니 그 사장 공고가 있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사장 공고가 있었는데 1차 사장 공고가 개판이 났어요. 그때 최연애 전 의원이 사장에 이거 뭐 낙점이 됐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1차 가스공사 사장 공모가 나가리가 나고 지금 2차 사장 공모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건 제 음모론입니다. 음모론이라고 밝히고 얘기할게요. 제가 강력하게 현 정부에도 중국 스파이들이 오지게 있어서 가스공사 사장 선임을 온갖 공작으로 난장판 만들고 딜레이 시키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걸 딜레이 시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별 망상을 다 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가스 사오고 뭐 가스 어디서 사오고 뭐 필요하면 미국에라도 사오고 일본에서도 사오고 비축망을 뭐 우리가 올 겨울을 나기 위해서 가스를 뭐 더 비싸게 주고 사든 뭐를 하든 어디서 영업망을 가동하고 구해서 지금 그 LNG 탱크 비어 있는 거 지금부터 막 겨울 오기 전에 챙겨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가스공사뿐만 아니라 가스공사가 기본적으로 그 사업을 하는 데고 중앙정부에서도 명령을 내리고 상황 체크하면서 막 이렇게 일이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장이 임명을 아직도 못하고 최이봉이 사장이야. 그러면 최이봉도 나는 임기 끝났어 이러고 있고 거기 있는 직원들도 다 손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장님 언제 오나 이러고 있는데 가스 비축은 25%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를 누가 내려? 문재인 똥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일을 왜 빨리빨리 진행을 못하고 가스공사 사장을 왜 빨리 진행을 못하지? 그리고 제가 또 체크를 해봤더니 한국 수력 원자력 있죠. 한수원 있잖아요. 한수원 사장 자리도 지금 제대로 임명을 못하고 있대. 탈원전에 여러분 탈원전을 뭉개고 다시 원전을 정상화시키는데 핵심적인 자리가 한수원이잖아요. 한수원 사장 자리를 두고서도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거요. 지금 이게 뭐지?
이거는 단순히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일을 잘못하다 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도대체 대한민국의 친중파 새끼들이 어느 정도로 정치에 끼어들어서 나라를 혼탁스럽게 만드는지. 이건요,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해야 되냐면 국정원과 사정 라인,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친위대 싹 다 돌려서 가스공사에 왜 가스 비축분이 25%가 밖에 안 되고 가스공사에 왜 25%밖에 이 가스 비축량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뭐고, 이거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 가스공사 사장을 임명하는 거에 난항을 겪은 원인, 그 관계자들 니네 뭐하냐고 강력하게 문책해야 돼요. 가스를 들여올 수 있는, 그러니까 빨리 사장이 임명돼서 가스를 들여올 수 있는 영업 마인드, 패권국 전쟁에서 국가를 지키겠다는 애국자, 그런 사람이 가스공사가 돼서 가스 구해와, LNG 해, LNG 선 보내서 비싸더라도 일단 올겨울엔 놔야 돼. 그리고 이렇게 비싼 데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했을 때 윗선에서 중앙정부에서 대통령실이 비싸도 사 겨울에 이래 지금 빵꾸 나면 안 되지 뭐 내지는 아니야 좀만 더 기다려봐 싸질 때까지 기다려 지금 사 뭐 이런 걸 누군가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세월호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유리를 깨야 되냐 유리를 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누가 결정을 하지? 아무도 결정을 안 했죠. 그게 그냥 가로앉은 바위가 아니잖아요. 세월호에서 유리를 깨고 밧줄을 던져서 사람이 들어가서 애들을 구하는 그 결정을 못 내려주는 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처럼 지금 비싼 가스를 사와야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누군가가 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에 준한 대책반을 운영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빵꾸가 나는 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절대로 독박 쓰면 안 됩니다.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장,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 이것도 빨리 사람들한테 사전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사전에 정보전이 없다가 겨울에 여러분 난방이라든지 전력이 삐꺼덕거리면 그러면 진짜 윤석열 정부는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이거 그런 삐꺼덕거리는 일이 난다고 해도 윤석열 정부가 독박이 쓸 일은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렇게 가스 비축량이 낮아진 거 외국 세력이 개입한 고도의 정치적인 사보타주 와가지고 LNG 탱크를 폭탄을 해서 LNG 탱크를 폭파시킨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난 고도의 사보타주로 보고 있어요. 정부와 여당 안에 친중 세력 진짜 많다고 봅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진짜 정신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